저는 거기서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저도 이틀을 하루 일했는데 이불 밑에서 다음 날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갈까? 가지 말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떤 생각이었냐면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채널에 남부하나재단 기자이신 박주희씨 모셨습니다. 주희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남한에 와서 지방에 내려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일로 제가 우리 예령 언니를 만나뵐 일이 있어서 이왕 왔던 김에 이렇게 또 좋은 영상을 남기려고 네, 왔습니다. 제가 또 청했습니다. 네. 좀 저희 채널에 출연해달라고. 이렇게 예쁜 네. 주희 기자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던 김에. 네. 사실만을 얘기하세요. 네, 예쁘진 않잖아요. 아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난리 날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예령 언니를 처음 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첫인상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되게 뭔가 인상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감사한 얘기도 또 많이 듣고 네. 그래서 우리 주희 씨가 이제 또 예쁘고 또 이렇게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제 탈북을 왜 하셨는지 조금 얘기를 하고 우리 주제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탈북민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잠자리라고 날아서 올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저는 국경에서 살았어요. 북중국경 양강도 해산에서. 나랑 네. 나는 해산인데. 네, 아까 얘기하신데 저희가 압록강 바로 옆에서 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 불법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불법이 아니죠. 밀수를 그렇죠. 많이 했어요. 밀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반반이에요. 내가 조금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솔직히 밥은 먹고 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밀수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시장에 하루 나가서 떼대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북한에서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다 고달파요. 그렇죠. 예, 돈이 있어도 고달픈 게 그렇죠. 북한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밀수를 하면서 그 중국 파트너가 그 파트너의 아내가 대한민국 안산에서 일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분이 아내죠.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주면 몰래 전화를 받잖아요. 네.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가끔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야, 야, 우리 안과에는 한국을 갔는데 거기서 10년 일하면 우리 중국에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대한민국에 일하러 오는 거는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자랑거리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딱 생각한 게 우리가 북한에 아무리 이제 한국 드라마가 많이 퍼지고 한류가 많이 퍼졌다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래 어떻게 보면 유물론주의자들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저렇게 살까? 맞아요. 근데 실제 그쪽에 가서 사는 사람의 남편의 전화를 받으니까 가보고 싶다. 아이고 그 사람 그 사람 덕에 그 사람을 안산에 와서 만났죠. 진짜요? 그 사람 덕에 탈북을 했고. 탈북을 해서도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5년 동안 파트너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기간에 싸움을 기차게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하고 중국 파트너들끼리는 이렇게 문화어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개새끼 개가 나요. 맞아요. 야, 이 새끼야 물건을 그렇게 보냈는데 왜 떼먹었니? 그러면 또 중국 조선족 사람이 이 개가 난 네 물건 안 받겠다 이러고 또 받아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동맹이 약간 오래 가니까 미운정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5년 동안 밀수를 하면서 든 생각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압록강 그 얼음에다가 배를 붙이고 이렇게 위험한 밀수를 해야 될까? 조마조마하고 그런 것도 있고 긴장하고. 우리 아들이 항상 보면 그 집에 있는 재산 같지도 않은 재산이 있잖아요. 텔레비, 변압기 이런 것들을 내가 집을 비우면 도둑놈이 문을 까고 와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를 들어가야 될 아이를 학교에 뭐 유치원도 안 보내고 집을 지키게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아들이 그냥 엄마를 밀고 바깥에서 11시까지 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든 생각인데 얘를 언제까지 이렇게 암흑 속에서 북한은 전기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최하위층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밀수를 하면서 그냥
중간층에는 살던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한국으로 무조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만큼은 좀 이런 세상에서 키우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의 미래가 절반,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보이원 안전원한테 발라 맞추면서 밀수를 하겠어요. 막 머리 뚜껑이 열린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두 가지가 복합이 돼서 음. 제가 이제 탈북을 한 2, 3년을 준비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그 빈틈없이 가족들을 하려고. 그 가족들을 떠나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했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한 번도 북송되지 않고 예, 잘 됐다. 예, 한국에 잘 와가지고 됐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주희 씨가 대한민국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주희 씨는 그 북한에서는 좀 나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또 뭐 장사 같은 거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근데 뭔가 이제 막 꿈도 많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직종에 도전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 나이가 38이었어요. 솔직히 북한에서 그 나이면 진짜 할머니 되기 직전이죠. 다 됐다 이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완전 중년 이렇게 지났는데 그쵸. 근데 저는 좀 자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도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 먼저 왔어요. 예, 자식을 데리고 떠나진 않았어요. 내가 무사히 도착을 해야 아이를 데려오니까 그래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갔던 게 대학 입시 2학년대 갔었어요. 이화여대. 예, 이화여대 다니고 싶었어요. 이화여대면 대한민국에서 네. 여자들이 최고 아니에요? 나 이대 다닌 여자야 할 정도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아니요, 저는 근데 배우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는 지금은 예술 대학이 됐는데 제가 다닐 때는 예술 전문학교였어요. 나도 예술학원 시험 보러 갔댔어요. 맞아, 예술학원 가기가 힘들어요. 네, 조금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노래나 춤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똘똘이와 산약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재담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일고등학교 갔다가 그걸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예술전문학교에 하술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진짜 거기를 졸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 같이 들어간 아이들은 키가 크고 조금 있으니까 만수대 예술단 피바다 가겠다는 뽑혀가는데 좋은 것으로. 예, 저는 키가 155밖에 안 돼요. 근데 하술 하는 사람들은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도 키를 봐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양감도에서 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렇죠. 이제 중앙당으로 중앙으로 가려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예술학원이 성무동에 있었는데 너무 멀었어요. 저희 집이 해화동이었거든요. 그럼 멀죠. 그러니까 걸어서 40분 넘어가니까 아빠가, 야, 그렇게 그러니까 늘 저녁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때는 90년도 초반 때는 이제 패싸움이 유행할 때고 거기다 또 이제 여자들이 길에서 납치당하고 이런 것들이 강도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다가 중도에 그냥 직장을 다닌 거죠. 예, 직장을 다녀서 직장에서도 역시 그때부터 이렇게 글 쓰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북한이라는 게 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전, 선동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동반이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다가 그냥 24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마무리를 못한,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그런 게 문제예요. 예. 그러면 결혼 때문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와서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이거 아쉬움을 가지고 예. 남한에 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35살까지 나라가 그 학비를 지원하고 36부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포기했죠. 아이고, 네. 그렇구나. 꿈도 네. 정말 대단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도 그러면 지금 기자 하는 거 보니까 네. 또 그래도 그 북한에서처럼 그런 일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학을 포기를 하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이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했던 게 식당 일이었어요. 아이고. 불고기. 그냥 꿈을 다 포기하고 예,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것도 현실 앞에서는 되게 물거품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무지개가 보였다가 어느 날에는 까만 동굴이 보이고 정착 초기에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거의 경험을 못 하고 와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다가 제가 하나원에 나왔을 때가 5월인가 돼서 이 기온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밖에 나가서는 토할 것 같은
남한 날씨가 그랬어요. 저희는 양강도에서 추운 살았는데. 곳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 담당 형사님한테 일자리를 좀 소개해 주셔야 했더니 그 분이 저를 식당에 소개했는데 그것도 삼겹살, 가마뚜껑 삼겹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근데 거기서 그때는 아침 11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11시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버틸만 하던가요? 그래서 석 달을 버티고 마지막에 119를 실려갔죠. 난 이틀을 하니까 이동치에 이틀을 맞아요. 했는데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맞아요. 3일째 되는 날에 집에서 바로 쉬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저도 이틀을 하루 일했는데 이불 밑에서 다음 날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갈까? 가지 말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했냐면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야, 내 남조서 이러려고 왔나? 그럴 거 밀수나 할 거. 정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근데 이제 또 눈이 떼지니까 북한에 있는 아들은 데려와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처럼 할 수 없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 달을 버텼는데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다가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길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119를 알려가지고 제가 강명에 있는 성해병원에 실려갔어요. 그걸 계기로 제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 일을 그만둔 거는 조금 시원섭섭한데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국 분도 있고 조선족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태어나고 여기에 태를 묻은 사람인데 그렇죠.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굴러왔는데 굴러온 놈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동기부여를 갖잖아요. 네, 약간 거품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벗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솔직히 막 정착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여러분 그 밀수하다 온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 진짜 쉽게 말해 간부보다도 더 잘 나간다. 네, 이런 정도로. 날이 밀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나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았는데. 그렇죠. 밥은 먹고 살아요. 예, 그 속에서 또 이제 하다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자식을 데려오겠다고 또 식당에서 이렇게 막 쓰러질 정도로 했다는 주희 씨 얘기 듣고 보니까 맞아 너무 내가 또 공감도 가고 그리고 그쵸. 그 속에서도 또 배워가지고 나왔다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가족이 같이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탈북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게 중간에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니까 그렇죠. 아들이 내 곁에 와 있다는 게 너무도 안 믿겨서 저는 한 장도 못 잡고